자,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수학적 기납법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수학적 기납법이 수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한 거지. 아니면 평가원이 판단했거나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좀 해달라.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드러냈어요. 어려운 부분들은. 그래서 교육 과정에 빠진 부분만 설명을 하면은 그 390페이지 있지. 이 390페이지부터 쭉 교육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수업을 하긴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알아두면은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리 논술까지 같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수리 논술에서도 요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요거를 좀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388페이지에 있는 하노이 탑과 피보나치 수열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설명을 교육과정 바뀌긴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이웃하는 항에 대한 관계식으로 수열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다시 그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첫째 항이 주어지고요. 이웃하는 항과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기납적 정의라고 하고, 기납적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점화식이, 내가 어렸을 때 점화식이라고 했었을 때 막 불 붙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점화식은 불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점점점점 변화하는, 점점점점 바뀌는 식의 형태를 점화식이라고 해요. 불화자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한 수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점화식은 자, 등차 점화식. 그 다음에 등비 점화식. 등비수열 점화식이요. 그리고 교과서에 축차 대입법. 요 정도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 세우기. 요 정도가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한 거고요. 이거 밖의 내용은 다 교육과정 밖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보나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죠. 피보나치, 뭐 하노이 탑, 뭐 프랙탈 도형의 변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교육과서에서는 여기 4번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일단은 점화식
배울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등차 점화식부터 하도록 하죠. 딱 들었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 1, 2, 3, 4번 중에서. 그치. 축차대입법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축차대입법을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 선생님이 수 1을 언제 처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었는데 중2 때 처음 배웠을 때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등차 점화식입니다. 좀 익숙한 걸 가지고 점화식을 좀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 8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등차 수열 점화식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A1이 주어지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을 빼넣는데 얘가 이제 상수로 나오는 거야. 항상 일정한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내가 등차 수열은 어떤 규칙성을 가진다고 했어?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어. 계속 얼마만큼 간격 사이에서 계속 D씩 더해지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인접한 두 행을 뺐었을 때 계속 상수 D로 일정한 거야.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에요 라는 것을 이런 점화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죠?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잘 봐. A1, A2가 주어지고, 두 번째, 모든 N에 대해서 요 녀석의 인접한 두 수의 차와 인접한 두 수, 그 다음 인접한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거야. 같은 거야.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뺀 거랑 요거 두 개 뺀게 같고, 이거 두 개 뺀 거랑 이거 두 개 뺀 게 같고, 그치? N이 1일 때, N이 2일 때 항상 일정한 거야. 이해되셨어? 채영아 이해됐니? 그럼 일정하면은 얘도 이제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이항하고 이항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지. 이거 무슨 공식이야? 등차 중앙 공식이지. 자,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 주어졌는데 A1, A2가 주어지고 등차 중간 공식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래도 우리는 어떤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인접한 항에 대한 관계식 우리는 뭐라고 하고? 점화식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을 점화식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보기 2번에 1번. 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요 녀석을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서 조금 약간 걸리는 게 귀납적 정의죠. 귀납적 정의. 이 단원 이름이 뭐야? 귀납법이지. 그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명에서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은채야? 단원명에서? 우리는 어떤 사고를 추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도덕 시간에 배우지 않아?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고 했어?
야, 우리가 어떤 사고가 맞다는 거를 증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서주야, 무슨 법이 있어?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 생각이 안 나? 자, 내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해요? 연역법과 귀납법을 해요. 연역법이 뭐지? 제일 대표적인 연역법이 뭐야? 삼단론법이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곧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법의 장점은 어떻게 돼? 수학적으로 모순이 있어, 없어? 없지. 연역법으로 나온. 그래서 수학에서 증명을 할 때는 주로 거의 대부분 뭐를 써요? 연역법을 써. 그러니까 너네가 중등수학과 고등수학과 수원 이 수학적 기납법을 배우기까지는 우리는 뭐만 주구장창 썼던 거야? 연역법만 쓴 거야. 그 연역법의 장점이 뭐야?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연역법은 뭐예요? 장점은 논리적으로 틀릴 리가 없지. 단점이 뭐야? 단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나오게 돼요. 새로운 어떤 사실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은 연역법만을 이용을 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몰라요. 왜냐 그때는 허블만 인공위성이 없거든. 지구가 둥근 인공위성을 쏴서 볼 수 없잖아.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들은 자기가 주위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사고를 했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고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렇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둥글다라는 힌트가 너무나 부족하거든. 그렇잖아. 이 귀납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요? 귀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백조가 희다라는 거, 만약에 이걸로 예를 들잖아. 백조가 희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어떻게 한국에 있는 백조들을 조사하지. 중국에 있는 백조들을 조사하지. 유럽에 있는 백조들을 조사하지. 미국에 있는 백조들을 조사하지. 다 하나하나씩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사고를 하는 게 무슨 사고야? 귀납법적 사고지. 이해돼? 이거 어디에서 많이 써요? 수학에서 많이 써? 과학에서 많이 써? 과학에서 많이 써. 과학에서 어떤 내가 가정을 세울 때 우리는 실험을 해서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걸 논증할 때 귀납적으로 어떻게 논증을 하죠. 귀납법의 장점은 어떻게 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기도 하죠. 이해돼? 귀납법하고 연역법하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으면 혹시 소설책 중에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소설책 알아요? 본 적 있어? 혹시 난 그거 본 적 있다. 용의자 X의 헌신. 봤어요? 거기 나오는 그 수학자 나오지? 범인이. 스포일러인데. 죄송해요. 그거 알고 봐도 재밌어. 나 그거 되게 어렸을 때 재밌게 봤거든. 거기서 나오는 수학자하고 거기 그 찾는 그 탐정이 과학자잖아. 그 용의자 X의 헌신을 읽을 때 나는 연역법적 사고하고 수학법 그 귀납법적 사고의 차이점을 관찰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을 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연역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게 귀납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걸 초점으로 두고 읽으면 되게 또 다른 또 흥미 포인트가 돼요. 아무튼 근데 귀납법의 장점은 뭐야? 수학적으로 모순이 돼. 왜냐하면 호주의 백조는 어떻게 돼? 검잖아. 그치? 그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100가지 사실이 다 참이더라도 한 가지의 발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결론은 어떻게 돼? 귀납법으로 맞았던 명제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귀납법이라는 명사 앞에 뭐라는 형용사가 붙었어?
수학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원명인 수학적 기납법에다가 여기 단원명 있지? 수학적 기납법. 여기 수학적 기납법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정서 재미가 없어?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야?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아니, 편하게 들어. 여기 이제 수학적 기납법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완전 기납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기납법 중에서 그 수학적으로 모순이 되는 기납법도 있는데 완전히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을 완전 기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귀납법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노가다법이라고 쓰세요. 귀납법 밑에다 뭐라 쓴다? 노가다법. 결국에는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노가다를 해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뭐를 한다? 교과서에서는 노가다로 보여준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 n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1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3도 집어넣고 쭉 노가다를 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요 식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 A2를 구할 수 있지? 맞아? 요 식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 A3를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요 식으로 뭐를 구할 수 있어? A4를 구할 수 있지? 계속 구했더니 얼마씩 더해져? 뭐씩 더해지네?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얘는 등차 수열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하는 행위는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을 주고 AN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하고요. 만약에 다른 형태의 점화식이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노가다를 이용을 해서 구하셔야 돼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됨?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기납법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서술력으로 나오는 게 서술력 1번 내지 2번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A1이 이렇게 되어 있어. A1이 1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A6을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A에다가 1 집어넣고 L에다가 1 집어넣고 그래서 뭐를 구하고 A2를 구하고 N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2 집어넣어서 뭐를 구하고 A3를 구하고 A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삼 집어넣어서 뭐를 구하고 A4를 구하고 집어넣어서 A5 구하고 A6 구할 수 있겠지. 인접한 식을 이용을 해서 A1이 주어져 있으면 이 인접한 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식,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을 뭐를 이용해서 노가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그치? 이거는 일반항 구할 수 있어? 못 구해요?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일반항 구하라고 하시는 녀석은 이런 등차점화식, 등비점화식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뭐 예를 든다면 보기 1번 보여요? 보기 1번? 보기 1번? 보기 1번부터 할 거 그랬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자, A1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A1이 2라고 주어져 있어. 자, 인접항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지? 몇 번째 항을 구하래?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n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뭐를 구하고? A2를 구하고. 이 n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A3를 구하고. 이 n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A4를 구하고. 이 n에다가 4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4 집어넣어서 A5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게 뭐다? 이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으로 노가다를 쳐서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알겠지? 근데 등차 점화식 같은 경우는 외워서 등차수 일반항 공식 바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등비점화식 한번 볼까요? 등비점화식. 자, 등비점화식 같은 경우는 A1이 주어지고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일정한 거야. R로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등비수열 점화식이라고 보고 AN은 등비수열 이렇게 하면 돼요. 즉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같은 얘기겠죠.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 n번째 항에서 상수 R이라는 거 곱해지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도 우리는 등비점화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자,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 첫 번째 A1과 A2가 주어지고 이웃한 두 항의 B가 서로 같은 거야. 이렇게. 아까 공차와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점화식이야? 등비점화식이지? 등비중앙 공식이죠. 등비중앙 공식이 되는 거야. 모든 n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노가다 치면은 뭐가 나온다? 얘 또한 등비수열이 나오게 된다. 요거는 외워서 풉시다. 그래서 보기 2번에 3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 2번에 3번은 무슨 수열? 얘지. 그럼 보기 2번에 3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고? 등차 수열이라고 쓰고.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2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겠죠. 그럼 일반항 식 세울 수 있겠지? 2번은 어떻게 식 세울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수열 점화식? 등비죠. 얘죠. 이거 외워야겠지? 그래서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인? 5인 등비수열이겠죠. 4번은요? 등비수열이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이용해서 식 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 1, 2번을 설명했고요. 자,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면 축차 대입법을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익힘 2번이거든요.
음, 자, 축차대입법. 미래엔 교과서 있어요. 그래서 출제될 수가 있다. 축차가 뭐냐면 이게 혹시 그거 알지? 우리 투부정사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비극적인 역사긴 한데 우리나라가 학문을 어떻게 배웠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번역해온 외국의 학문을 한국으로 들여온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뭐 투부정사라던가 관계대명사라던가 뭐 분사구문 이런 거 있지. 전부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축차대입법도 그 일제식 표현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기차를 축차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면 기차대입법인 거야. 너무 좀 귀엽잖아. 그냥 축차대입법이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례차례 대입법이라고 보면 돼. 이거 더 귀여워져. 그치? 차례차례 대입법. 그죠? 그래서 축차대입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n을 주로 그러니까 점화식의 점화식의 n이라고 하자. 점화식의 n에 대입을 하는데 1에서부터 주로 1에서부터 n-1까지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부 다 더하거나 또는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축차 대입법이죠. 익힘 2번을 하면서 익힘 2번에 축차 대입법이 없거든요. 따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A1이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2N. 자, 차례차례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뭐 대입한다? 1 대입할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나와? A2는요, A1 더하기 2 곱하기 1 되죠. 맞아? A3는 어떻게 돼? A2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요거 4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n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었어. A4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대입을 할 거야. 언제까지? n에다가 n-1까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n-1까지예요? 아니, 그건 보다 보면 알아. 자, 그리고 요 점화식을요, 전부 다 뭐 할 거냐면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좌변에는 어떻게 더해져? A2 더해지지. 누구 더해져? A3 더해지고, 또 누구 더해져? A4 더해지고, AN까지 더해지지. 맞아? 그러면 우변에는 A1 더해지고, A2 더해지고, A3 더해지고,
a n-1까지 더해지지. 맞아? 여기 볼게. 이 녀석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지. 일반항을 보면 이게 요 녀석을 어떻게 돼? 1, 2, 3까지 바뀌어서 n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를 시그마 변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k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k의 형태로 1에서부터 n-1까지 더해진다. 요렇게 표현하기가 역겨운 친구들은 뭐 해도 돼? 2분의 1 항초 말 해도 돼. 이해됐음?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가 두 식을 싹 다 더한 거야. 그렇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동일하게 더해지는 녀석이 있어. 싹 다 소거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1이 1이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고 시그마 K지. 그럼 시그마 K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1 n 될 거죠. 시그마 K 공식 까먹었으면 옆에다 또 쓰자. 시그마 K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n-1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 지금 몇 번째 항 구하라고 했어요?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집어넣으면 풀 수 있겠다. 그치? 됐음? 책이 없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자, A1이 1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쭉 더하진 않겠죠? 얘를 어떻게 변형해서? 부분 분수로 찢어서. 부분 분수로 찢은 다음에 축차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축차 대입을 하면 같이 따라 써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는 a2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n이 3일 때는 a4는 a3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왜 n에다가 n-1 넣는지 알겠지? n-1을 집어넣고 싹 다 더해야 일반항 an이 나오는 거야. 맨 마지막 항이 an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뭐 할 거다? 전부 다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 자, 이제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얘랑 얘랑 똑같이 더해지지. 그러면 두 식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식이 소거되지 않겠어? 더하면? 여기서 바로 처리한다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소거되겠지. 같이 따라해. 따라해. 이거 눈으로 봐서 안 돼. 같이 이거는 손으로 쓰면서 따라하세요. 여기랑 여기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거되겠지. 그럼 잘 보면은 얘 빼고 다 소거되지. 또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소거되면 어떻게 누구 남겠어? AN이 남겠죠. 자, 이제는 요런 식으로 안 할 거야. 요런 식으로 안 하고 더하면서 그냥 바로 소거시킬 거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쫙 더하면 누구랑 누가 소거돼? 2분의 1, 2분의 1 소거되지 않겠어? 또 더하면 누가 소거돼요? 3분의 1, 3분의 1 소거되지 않겠어? 그럼 그 다음 녀석에서 4분의 1도 소거되겠지. 쫙쫙쫙 소거되면 어떻게 돼? 대칭적으로 1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도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요. AN은 A1 더하기 1 빼기 n분의 1이니까 얘는 2 빼기 n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언제인 경우에는 등차점화식, 등비점화식, 축차대입법인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교육과정 안에서는 못 구하고 전부 다 뭐해서 구해야 된다? 노가다해서 구해야 된다고. 이게 수학적 기납법 단원인 거야. 알겠지? 선생님 이거 말고 일반항 구하는 거 있던데요? 그 교육과정 밖에요. 일부 선생님들은 감점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쉬워.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자, 누구냐면 805번 보자. 이거 좀 어려워요. 805번 별표 치고요. 여기서도 AN을 구할 수 있어. A1은 2점. 이게 왜 우리나라 그 수학 표현에 일본식 표현이 많냐면 그 홍성대 씨 알지? 수학의 정석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일본 책 베껴서 만든 거야. 일본에 있는 수학 교과서 그 문제집을 베껴 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물론 이제 홍성대 씨 나름대로의 만든 것도 있지만 거기 표현들을 좀 베껴서 표현한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1 집어넣는다. n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2 집어넣는다. n에다가 3 집어넣는다. 자, n에다가 뭐까지 집어넣는다? n-1까지 집어넣는다. 됐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식들을 전부 다 뭐 할까? 곱해요. 자, 이번에는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좌변에는 뭐가 곱해지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N 이렇게 곱해지겠고, 우변에는 요거 짝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되고, A1
A2, A3 곱해져서 어디까지? AN-1까지 곱해지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뭐가 돼? 약분이 되죠. 그치? 약분이 돼. 그러면은 A1이 그리고 누가 약분돼? 여기서 3 약분되고 4 약분되고 5 약분되고 쭉쭉쭉 약분되면 분모 하나 살아남고 분자 하나 살아남겠죠. 그래서 AN은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1인데 A1이 2니까 N 플러스 1이다. 됐죠? 자,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면 자, 요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는 축차 대입법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죠. 그치?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이쪽에 AN이 남고 A1이 남고 더해집니다. N-1번. 그치?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FN의 꼴이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축차 대입법에서 싹 다 더하게 되면 이쪽에 A 하나 남고 이쪽에 A1 하나 남고 이쪽에는 수열의 합이 나오게 되시는 거지. 만약에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의 꼴이면 얘는 어떻게 한다? 축차 대입법 전부 다 곱하는 형태로 하시겠고, 그러면 얘는 AN 남고 약분되어서 이쪽에는 A1 하나 남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F1에서부터 Fn-1까지 곱해지겠죠. 그렇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 곱하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거든? 이게 잘 안 돼요. 5번에 1번 한 번 더, 5번에 2번 한 번 해보자. 5번에 2번. 자, 5번에 2번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9의 n제곱.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법 한 다음에 n-1까지 대입하고요. 이 녀석을 전부 다 곱한다고. 자, 이제 바로 좀 해볼까? 얘랑 얘가 소거 아니야. 얘는 뭐다? 약분되지? 약분되죠? 약분. 얘랑 얘가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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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리고 좌변에는 AN 남고, 그치? 우변에서는 9의 1승부터 9의 n-1승까지 곱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떻게 돼? 지수 법칙하면 n-1까지 지수들이 더해지겠고, 그 다음에 뭐가 남겠어? A1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9의 이거 등차수열 합이지? 2분의 항 초 말 하게 되면 A1은 얼마야? 문제에서 A1이 1이죠. 그러면 9에 어떻게 된다? 2분의 n-1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9의 AN은 어떻게 되고 2분의 n-1이 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얘는 밑을 3으로 바꾸면 2분의 1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6번만 잠깐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806번은 사실은 이거는 축차대입법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A1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물론 노가다도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그냥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n이 2면 어떻게 돼? n이 2면은 a1 곱하기 a2가 어떻게 돼? 두 번 곱한 거지? 이게 몇 번 곱한 거냐면 얘가 n번 곱한 거거든. 그러면 n이 2일 때는 두 번 곱해지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 나오게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 a2는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n이 어떻게 되는가? 3이 되게 되면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가 4분의 1 나오시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양변에 3 곱하시게 되면 A3는 4분의 3이 되고 마찬가지로 A4를 구하게 되면 5분의 4가 나올 거야. 그럼 잘 보시면 얘는 얘랑 얘가 똑같죠? 그렇지? 얘랑 얘가 똑같지? 그리고 이거 하나 더해졌죠? 그러니까 요 녀석 여섯 번째는 누가 나오겠어? 여섯 번째는 6분의 7이 7분의 6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게 교과서 풀이고요. 조금 다르게 푼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바로 n에다가 뭐 집어넣어? 바로 n에다가 6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얼마고? 7분의 1이고 그럼 n에다가 뭐 바로 집어넣어? 5 집어넣어. 그럼 n에다 5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5가 어떻게 돼? 6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까? 6분의 1이니까 이용하시면 7분의 6도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풀거나 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